경기가 안 좋다, 폐업이 늘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를 볼 때도 사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제가 받는 월급은 똑같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제대로 체감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일을 하고 있는 저한테는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와 제 매출을 같이 놓고 보면 이게 얼만큼 경기가 안 좋은지 확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출이 마이너스 20%나?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개인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제가 새로운 생명과 잘 적응하고 있는 중이라서 다시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데 체감하는 경기에서는 이 추운 겨울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얼마나 체감하고 계실까요? 저는 여러 가지 공간 대여 사업 중에서 공유 오피스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시는 창업자분들,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하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은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경기가 확실히 안 좋다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분들도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런 분들은 어디서 일을 따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공공기관이든 큰 기업이든 이런 것들이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다 보니 이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 보니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공유 오피스가 이렇게 창업붐이 많이 일어나고 경기가 좋을 때는 이용하던 분들이 여기를 나가시는 이유가 대부분 팀원들이 더 많아져서 더 큰 룸이 필요해서 더 좋은 공간이 필요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기업을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시거나 폐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집으로 다시 들어가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경기가 확실히 안 좋구나를 더 많이 저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경기 침체가 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공간 대여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공간 대여 외에도 다양한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저 같은 창업자에게 어떤 수치적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지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2023년이랑 2024년을 비교해서 매출의 변화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운영하는 공간들 중에서 23년과 24년이 동일한 조건으로 공간이 운영된 곳들만 제가 봐야지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되면 공유 오피스랑 이제 스튜디오 파티룸을 같이 운영하는 곳, 회의실 파티룸을 같이 운영하는 곳 이렇게 3개 공간을 구분해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24년에 제가 오픈한 공간들 그리고 리뉴얼을 하거나 좀 확장 이전을 했던 그런 공간들은 다 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근데 뭐 크게 볼 것도 없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공유 오피스가 23년 대비 24년에 매출이 20% 줄었어요. 이건 진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게 이 20%가 그대로 들어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스튜디오랑 파티룸을 같이 운영하는 공간이 5% 정도 감소했고 회의실이랑 파티룸을 함께 운영하는 공간이 10% 정도 증가했어요. 이게 그냥 들으시면은 매출이 줄어든 공간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늘은 공간도 있으니까 그래도 얼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공간 중 파티룸이나 스튜디오, 회의실 이런 공간들 다 합쳐도 공유 오피스 한 개 지점 매출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유 오피스 매출이 줄게 되면 저한테는 그 타격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타격이 크다는 점이 다시 한번 봐도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자,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제 매출과 경기 침체가 정말 관련성이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왜냐면 제가 그냥 사업을 잘 못하고 그냥 공유 오피스가 무조건 과포화 상태고 공간 대여 사업이 별로라서 매출이 줄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랑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운영하는 공간을 앞으로 창업할 공간들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출이 20%나 감소한 공유 오피스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유 오피스 시장 분위기는 솔직히 어렵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걸 쉽게 느끼냐면은 우리가 네이버에서 뭔가 광고를 할 때 키워드 광고로 키워드 단가를 정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근데 최근 공유 오피스 관련된 키워드 단가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더 많이 내야지 예전과 같은 광고 효력을 낼 수 있거나 아니면 예전보다 더 많이 내도 광고 효력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한번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은 홍대 공유 오피스라는 키워드가 작년 7월 정도에 저희가 노출 단가가 5,881원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881원을 내면 네이버에서 제일 첫 번째
1등으로 1순위로 상단에 노출되게 되었었는데 현재는 7,440원으로 평균 노출 순위가 3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25% 정도의 키워드당 단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맞죠? 네, 제 기록한 거 보니까 맞네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내냐면 결국에는 노출 순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노출 순위가 줄어드는 만큼 클릭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클릭 수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마케팅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내고도 더 적은 고객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공유 오피스들이 왜 이렇게 단가를 올리고 경쟁을 하고 있냐? 결국엔 공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공실이 많지 않을 때는 마케팅 비용을 줄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공실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마케팅 비용을 써서 10개를 최대한 빨리 채우면은 그게 다 저한테 수익이 되지만 한 개밖에 빈 룸이 없다면은 굳이 100만 원을 들여서 10명을 데려올 필요가 없거든요. 한 명만 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마케팅 비용을 조정하게 되는데 현재 상황은 다들 공실이 많은 상태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유 오피스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을까? 쉽게는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공유 오피스는 결국 창업하는 사람들, 내 일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그 수요가 증가하는 공간 대여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뉴스 기사에 아까도 얘기했고 주변에서 볼 수 있겠지만 누가 창업한다는 분들이 곁에 많이 보이진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야 나도 회사 그만두고 사업할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무도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들도 좀 경기가 어렵고 매출이 어려우니까 다시 직장을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실제로 중소벤처부에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상반기 창업기업 개수가 22년에는 69만 5,891건, 그리고 23년에는 65만 504건, 그리고 24년에는 62만 2,760건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공유 오피스 이용자 중에서도 뭐 정부 지원 사업도 사실 많이 줄어들었고요. 창업과 관련된 지원금이 좀 없다 보니 또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거나 내 사무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점점 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공간 대여 사업 중 하나인 스튜디오도 경기와 무관하지는 않아요. 이게 스튜디오가 어떤 타겟으로 공간을 운영하냐에 따라서 매우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스튜디오들 어느 정도만 규모가 있더라도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기업들,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어떤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를 대상으로 스튜디오를 대여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저 역시도 마케팅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좀 전략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결국 비용을 줄여야 하는 일이고요. 비용을 줄일 때는 대부분 컨텐츠나 마케팅의 비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줄입니다. 왜냐면 마케팅 비용은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영역 중 하나거든요. 그냥 저 컨텐츠 찍지 않으면 되고 이 광고 이번에 안 하면 되고 이번에 예전에 썼던 영상을 다시 쓰면 되고 충분히 대체 방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평소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콘텐츠를 제작했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500만 원 정도로 반을 줄여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아예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스튜디오의 필요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물론 개인들은 여전히 많이 촬영합니다.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개인 유튜버들이나 개인들이 촬영하는 것들은 평소와 비슷한 것 같고요.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기업들이 오는 게 줄어드니 매출이 큰 타격을 받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이게 기업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 기업에서 촬영을 할 때는 예약을 하시는 분이 본인 돈으로 예약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최대한 여유있게 시간을 잡고 최대한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예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한번 예약을 했을 때 그 판매가가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고요. 관리에 시간을 쓰고 비용을 쓴 것 대비 기업들에게 공간을 대했을 때 가장 큰 이익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스튜디오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얘기를 해보면은 확실히 기업들에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저희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분들 중에서도 크리에이터들 또는 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 역시 기업에서 그 비용을 많이 줄이고 있어서 현재 좀 힘들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니 이 부분이 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회의실이나 파티룸은 왜 매출이 증가했을까요? 이 부분은 해당 공간 대여 사업의 주 타겟이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파티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대부분의 파티룸은 개인들이 또 다른 지인들을 만나서 놀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대여를 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좀 뭐랄까 행복 추구, 재미, 놀이시설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뭔가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거나 그런 데 비용은 현재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차라리 쓰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간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제가 모임 플랫폼 같은 거, 저희는 이제 네트워킹 컨텐츠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들어가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전과 달리 뭔가 자기를 개발하는 컨텐츠에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보여요. 예약을 잘 안 차거나 그런 컨텐츠가 덜 만들어지는 게 좀 보이고요. 한때도 그런 붐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개인들이 뭔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제일 쉽게는 이성이겠죠? 그런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모임들은 불티나게 팔립니다. 특히 요즘 뭐 나는 솔로지옥 이런 것 때문에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소개팅 관련된 콘텐츠? 이런 것들은 아주 불티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나도 그냥 저런 소개팅 콘텐츠를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금 공간들 좀 대여를 더 많이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 농담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검토했고 진지하게 좀 기획 가능성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파티룸은 오히려 수요가 계속 있거나 또 증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거의 스터디룸 형태로 이용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스터디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 이건 되게 필수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요는 딱히 줄지는 않는 것 같고, 또 워낙 단가가 쌉니다. 스터디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출이 유지되거나 증가하지 않았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또 제일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에 공간 대여 사업을 과연 추천하는가?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그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는데?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실 테니까.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추천합니다. 왜냐면 여전히 저는 공간 대여 사업 확장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한테는 공간 대여 사업이라는 게 여러 이점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뭐 공간 대여 원래 전문가는 아니었고 저는 전혀 그것과 관련 없는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공간 대여 사업을 여러 번 하다 보니 공간 대여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쌓였고, 그렇다 보니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 대여 사업은 계속 말하지만 저에게 돈뿐만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고요. 저는 공간 대여 사업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고 공간 대여 사업이라는 캐시플로우를 활용해서 계속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팀도 만드는 거고 여러 창업자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공개오피스 사업도 하게 된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공간 대여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기 둔화가 있고 매출이 일부 줄어들더라도 저에게는 여전히 캐시플로우로서 공간 대여 사업이 잘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대여 사업은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나 외부 역량으로 인해서 경쟁자가 많이 이탈을 하고 저의 시장이 지금은 안 좋지만 결국 좋아졌을 때 경쟁자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가 된다면은 저한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기회를 굳이 놓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죠. 다만 주의할 점은 있어요. 이건 사업을 할 때 어떤 분야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는 다들 내가 이걸 하면 되게 잘 될 거야, 이 아이템 정말 멋져,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걸 정말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무조건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이게 정말 잘 안 될 수 있다, 망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그 사업을 기획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도 나에게 뭔가 대처 방안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걸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고, 얼마간을 버텼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대응 전략이 선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야든. 근데 만약에 그런 확신이 서지 않고 내가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 수 있지? 내가 그 기간 동안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략을 짤 수 없는 환경이라면 지금 그 사업이 여러분에게 맞지 않은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수익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공간 대여 같은 경우에 저는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저도 전략을 저도 한 번도 공간대여 사업에서 적자를 본 적이 없음에도 그런 전략 없이는 새로운 공간대여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제가 자신감 있게 이 공간대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좋다, 저 사람 참 긍정적이다, 매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업은 냉혹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가슴 속에서는 이상을 꿈꿔야죠. 저도 낭만을 꿈꾸거든요, 항상. 하지만 머리로 생각할 때는 정말 냉정해야 되고 부정적이어야 돼요. 이게 얼만큼 안 될 수 있는지, 이게 얼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온갖 시나리오를 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이상, 낭만을 찾아 떠나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이 경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진 않고요. 이런 경기가 안 좋을 때 또 대비해서 내가 만드는 공간들이 어떤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뭘 알아야 될까, 뭘 배워야 될까를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여유 있는 시간들을 활용해서 어디에 이 시간을 쓰면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돈을 벌거나 더 좋은 가치를 추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경기 침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는 이런 경기 침체 속에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고민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나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쟤는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중심이 된 거지, 공간 대여 사업을 하면서 제가 겪는 어려움도 당연히 많이 있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은 결과를 보는 거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는 팀 내에서도 계속 회의를 했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도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아서 어려움도 있었고 해탈하기도 하고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도 오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엄청난 사기도 한번 당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게 공간 대여 관련해 인수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번 경험했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모두 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스틴 두잇, 위 두잇, 안녕.